일단 오늘은 등차 수열서부터 좀 설명을 하고 등차 수열 개념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쫙 푼 다음에 정리를 좀 할게.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등비 수열을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 자, 일단 등차 수열에 일단 이해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 자, 일단 등차 수열은 어쨌든 우리가 몇 번째 항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 이 수열이라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 수열이라는 것은 숫자들을 나열했다라고 해서 수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치? 그래서 표현은 A의 N 이렇게 표현해서 몇 번째 항이 이렇게 오냐 요거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 얼마 아이스크림 먹고 오네. 지원이. 자, 그래서 일단 수열은 이 몇 번째 항이 누구냐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의 기본 일반항과 등차 수열의 성질, 그 다음에 합까지 다 설명할 거야. 그리고 그 등차 수열 쭉 문제 풀면서 오늘 정리하고, 그리고 테스트는 삼각 방정식 부등식서부터 등차 수열의 합까지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할 거야. 자, 일단 내가 예를 들어서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이렇게 내가 12개의 수를 나열을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 그러면 이제 저 맨 왼쪽 서부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항 이렇게 붙는 거야. 근데 한국말로 첫 번째 항이지 수학적으로는 첫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 그래서 얘를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쓸게. A1, 여기는 A2, A3 이렇게 내가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할게. 6, 7, 8, 9, 10, 11, 12, 12번째 항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보면 앞항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되냐면 2를 더하면 뒷항이 되고 역시 앞항에다가 2를 더하면 모조리 다 뒷항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뺀 차가 항상 일정한 숫자가 되는 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 알았지? 그럼 얘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저걸 뭐라고 하냐면 이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common distance라 그래서 공차 이렇게 얘기를 해. 공차. 그래서 영어로는 D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공차 D는 0보다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시험에서는 이런 걸 물어봐. 너희들한테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일반항 안 가르쳤잖아. 그지? 너희들한테 이런 걸 물어봐. 여기에 있는 이 9에다가 과연 공차 D를 몇 개를 더해야지만 21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이건 숫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12를 더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근데 이제 이게 이 밑에 있는 놈으로 나오면 얘가 4번째 항이고 얘는 11번째 항이 되는 거야. 알았니? 이해되겠어? 그러면 공차 D를 몇 번 더하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더하면 저 숫자가 돼. 그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몇 칸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냐면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떨어져 있는 거야. 저 9하고 12 사이에 칸이 6칸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뭐냐면 얘는 공차 D를 6칸만큼 더했으니까 곱하는 게 맞지. 그지? 그지? 그러면 이 칸수를 어떻게 찾냐? 칸은 이렇게 찾으면 돼. 어떻게 찾냐면 아이고 얘는 5번째 항인데 미안해. 자, 5번째 항과 11번째 항. 칸수는 얘에서 얘 빼면 돼. 6칸.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한 방에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 봐봐. 4번째 항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11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32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자. 그럴 때 너희들한테 19번째 항을 구하세요 이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칸이니까 아이고 좀 아쉽긴 하다. 공차 D를 구해야겠다. 그지?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11번째 항, 4번째 항 이거를 대부분 애들이 이제 공차 일반항 니네 공식 외웠지. 그지? 대부분 외웠어. 그래서 뭐 A1 더하기 3D
얘를 A1 더하기 3대 얘를 A1 더하기 11대 이렇게 하면 일단 한 줄을 더 쓰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한 방에 갈게. 자, 간다. 얘는 네 번째 항에서 몇 칸 떨어져 있냐. 즉 공차 D를 몇 번 더 해야 되냐. 이것만 찾으면 돼. 그지? 저 논리에 의하면 몇 칸 떨어져 있어? 7칸. 됐니? 7D 이렇게 가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가 돼? 35가 되니까 공차 D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 A19, 19번째 항은 11번째 항에서 몇 칸 떨어져 있어? 8칸 떨어져 있으니까 8D 가시면 돼. 그러면 답은 32 더하기 40이 돼서 답은 72라는 이런 숫자가 될 거다라고 찾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한 이해야. 알겠어? 등차 수열은 일단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몇 칸 떨어져 있냐가 가장 중요해. 알았지? 그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야. 이거를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A1 더하기 몇 D 이렇게 놓는 순간 이거는 일단 망하는 거야. 알았지? 나는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해. 특히나 이런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가 세 번째 항이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니네한테 첫 번째 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또 뻘짓을 해. 여기다가 A3은 A1 플러스 2D 이렇게 하거든? 아니 그렇게 하지 마. 그냥 A3이 있어. 그러면 얘는 몇 칸 떨어져 있냐? 얘에서 빼면 돼 그냥. 똑같은 논리야. 앞에서 뒤에 빼면 돼. 얼마? 1에서 3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2지? 얘는 마이너스 그냥 2D 하면 돼. 그래서 A1은 1 마이너스 2D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틀에 박힌 사고방식대로 무조건 왼쪽에 있는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숫자보다 커야 된다라는 그러한 틀에 박힌 논리를 생각하지 마. 항상 왼쪽에 있는 숫자는 구해야 하는 숫자 또는 구하고 싶은 주어진 숫자이거나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기준이 되는 숫자야. 알았어?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을 수도 있고 얘가 얘보다 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틀에 박히게 꼭 무조건 왼쪽이 더 숫자가 커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알았지? 하나로 다 통일하는 거야. 이게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이거가 너희들이 연습이 되면 내가 볼 땐 100% 장담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무조건 빨라. 알았지? 다른 애들이 한 문제 풀 때 니네들은 두 문제 풀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야. 알았지? 자, 두 번째 간다. 자, 이 등차 수열이라는 식이 있어. 그지? 등차 수열이야, 지금. 그지? 여기 있는 거 숫자 다 등차 수열이잖아. 그지? 내가 거기서 얘 하나 뽑고 하나 둘 건너뛰고 얘 뽑고 하나 둘 건너뛰고 얘를 뽑고 하나 둘 건너뛰고 얘를 뽑았어. 그럼 이 연두색 동그라미에 있는 숫자들도 등차 수열이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 안에서 일정한 규칙을 가진 숫자를 뽑으면 등차 수열이 돼.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얘보다 하나 떨어진 데 얘를 선택하고 얘보다 하나 떨어진 얘를 선택하고 얘보다 하나 떨어진 얘를 선택하고 얘보다 하나 떨어진 얘를 선택했어. 그럼 이제 동그라미도 등차 수열이지만 세모도 등차 수열이지. 그치? 자, 그럼 재밌는 거 볼까? 내가 지금부터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더해볼게. 얼마? 6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지? 자, 동그라미랑 세모를 더했어. 얼마야? 18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4. 동그라미랑 세모를 더했어. 얼마? 30 빼면 얼마? 마이너스 4. 동그라미랑 세모를 더했어. 그러면 42 빼면 마이너스 4. 아, 등차 수열들끼리 더하거나 빼도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돼. 그지? 이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여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일곱 번째 항이 아니라 여섯 번째라고 할게. 왜냐면 홀수 짝수가 나왔잖아. 그지? 홀수 짝수가 나오면 등차 중항을 이용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그것도 얘기할 텐데 여기에 숫자가 홀수, 짝수가 나오면 자, 왼쪽이 홀수고 오른쪽이 홀수야. 그럼 얘는 몇 개가 있는 거냐면 무조건 홀수개가 있어. 알았냐? 봐봐. 1하고 3이었잖아. 1, 2, 3. 3개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짝수야? 4하고 8이야. 그럼 4, 5, 6, 7, 8 5개가 있는 거야. 알았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얘가 홀짝이냐 짝홀이냐 이것만 판단하시고 홀홀이나 짝짝이면 좀 이따가 내가 설명하는 거 그거 가시면 돼. 알았지? 자, 근데 확실한 건 얘가 지금 7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1번째 항 더하기 몇 번째 항이냐면 4번째 항이라고 할게. 내가 지금부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7 이렇게 갖도록 할게. 내가 지금부터.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23번째 항 더하기 24번째 항 더하기 27번째 항을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원래 등차 중앙이 있으면 이걸 뭐 등차 중앙으로 푸니까 그거를 내가 예외시키기 위해서 홀, 짝, 짝, 홀 이렇게 만든 거야. 일부러. 알겠어? 그럼 니네 어떻게 푸냐면 이거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5D 두 개 하면 2A1 플러스 몇 D 나오지? 얘도 2A1 플러스 몇 D 나오지? 얘에서 얘 빼면 뭐가 되는가? 공차 D가 나오지. 그지?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지? 대부분 해설지 그렇게 나와? 근데 그렇게 보지 마. 봐봐. 얘네들 몇 칸 차이나? 3칸. 얘네들도 몇 칸? 3칸. 얘네들도 몇 칸? 3칸. 봐봐. 얘네들 2칸. 얘네들 2칸. 얘네들 2칸. 얘네들 2칸이야. 그러면 지금 2칸씩 차이 나는 수들을 더하거나 뺐더니 무슨 수열이 됐어? 등차 수열이 됐지? 그럼 얘네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근데 잘 들어. 얘 몇 칸 차이 나? 얘 8칸 차이 난다. 맞니? 근데 얘네들은 몇 칸 차이 나니? 13칸이 차이나. 그치?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얘는 조금 너희들이 세분화시켜서 가셔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요거의 한 묶음을 내가 지금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얘도 한 묶음을 등차 수열이라고 할게. 자, 그럼 8칸이 차이가 날 때 얘하고 얘하고 차이는 얼마? 24만큼 증가했어. 그치? 됐니? 야, 그럼 한 칸 갈 때 몇 증가하겠어? 3 증가하는 거야. 그치? 아, 그렇잖아. 8칸 갔을 때 24가 증가하면 칸수마다 똑같은 차이가 난다며. 오케이? 그럼 얘네들 몇 칸? 13칸이지?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24. 그럼 마이너스 3. 그럼 얘네는 지금 13칸 차이가 나니까 마이너스 39만큼 가면 되는 거야. 맞아? 이해되겠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9 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돼? 56. 이게 답이야. 야,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단지 니네가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냐 없냐 이제 이 차이점이야. 알았어? 등차 수열은 이렇게 바라봐야 돼. 물론 이런 것들이 니네 눈에 시험장에서는 잘 안 보여. 그래서 당연히 내가 오늘 주는 숙제가 있어. 그 숙제들은 풀 때 어떻게 풀 거냐. 분명히 니네 이거 2A1 플러스 얘 2D, 5D니까 7D가 7 가시고 여기 2A1 더하기 여기 10D, 13D니까 23D가 마이너스 17. 얘에서 애 빼면 공차 D에 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풀어도 돼. 알았지?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똑같아. 알았지? 자, 그래서 요거는 연습은 두 가지를 다 해주시면 돼.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좀 보려고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뭘 설명할 거냐면 내가 SN이라는 걸 설명할게. SN은 뭐냐면 N 항까지의 합이야. 무조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알았어? 그래서 SN은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빈 거 없이 세 번째 항 해서 몇 번째 항까지냐면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러면 SN에서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을까? 있어. 일반항 AN을 구하려면 S의 N-1을 구하면 S의 N-1은 뭐야? 첫 항 A 원서부터 어디까지? N-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를 빼면 이게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AN이 남아. 그래서 A의 N이라는 놈은 이렇게 SN-SN-1로 구하는데 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 S0가 되지. 야, 수열은 0번째 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알겠어?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부터야. 알았냐? 그러면 선생님 얘 두 번째 항이면요 얘 A2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A1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단 A1은 S1이야. S1이 뭐야? 내가 SN이 N항까지 합이라 그랬잖아. 그럼 S1은 뭐가 되는 거야? 첫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A1이야.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럼 잘 봐. 나는 지금부터 요번에는 요렇게 볼게. 내가 얘네 3개를 더했어. 그 다음 얘네 3개를 더했고 얘네 3개를 더했고 그 다음 얘네 3개를 더했어. 그럼 이 빨강색 3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9가 됐고 이 빨강색 3개를 더하니까 27이 됐고 얘는 더하면 45고 얘는 더하면 63이야. 됐어? 근데 이 빨간색들도 다 뭐야? 등차 수열이래. 그치? 와.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야, 이걸 이렇게 묶으면 안 돼. 이거는 3개 묶고 이거는 4개 묶고 이건 5개 묶고 이건 4개 묶고 뭐 3개 이렇게 묶으면 안 돼. 똑같이 동일하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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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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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0개, 10개 이렇게 묶어야 돼. 알았어? 그러면 등차 수열이 돼. 자, 그럼 봐봐. 저 얘가 어떤 얘냐면 이런 얘야. 잘 들어. 나 너희들한테 아직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그지? 자, 근데 바로 갈게. 자,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11이고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31이래. 그럴 때 너희들한테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니네 대부분 공식 뭐 2분의 10 곱하기 2A1 플러스 9D 2분의 20 곱하기 그 다음에 2A1 플러스 19D 해서 관계식 마련해가지고 저거 A1하고 D 구해서 얘는 2분의 30 곱하기 2A1 더하기 29D 이렇게 아마 구할 거야.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야. 봐봐. 잘 봐. 야, 얘는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 이 덩어리가 저 빨간색 덩어리 10개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이게 11이래. 그럼 나는 지금부터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이것도 10개고 이것도 10개니까 저 빨간색 묶음이 10개씩 되겠지. 그치? 됐냐? 이 안에 10개 숫자가 있고 이 안에 10개 숫자가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럼 갈게. 그럼 얘는 얼마야? 얘랑 얘랑 더한 게 31이 되는 거야. 얘랑 얘랑 더한 게 31이지.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0이 돼야 되네? 그럼 나는 나는 간다. 나는 그러면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만 구하면 돼. 그럼 끝났어. 아까 얘기했잖아. 저 첫 번째 네모가 뭐야? 9지. 두 번째 27이지. 쟤네 차이 얼마? 18? 그 다음 얼마야? 18? 그 다음 18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네 차이가 얼마야? 9 차이가 났으니까 얘네 차이도 얼마가 나겠어? 당연히 9가 되겠네? 그래서 얘가 29겠구나. 그래서 답은 얘네 둘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60. 이렇게 찾으면 돼. 알았냐?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야. 알겠어? 자, 그럼 공차 D 구하자. 자, 공차 D를 구할게. 야, 여기는 A1서부터 A10까지 더한 거고, 그치? 여기는 A11서부터 A20까지 더한 거야. 그럼 이것도 10개, 이것도 10개지. 맞냐? 자, 공차 D 구할게. 얘하고 얘 몇 칸? 10칸. 그치? 맞아? 그럼 얘도 10칸이고 얘도 10칸이고 얘도 10칸이고 얘도 10칸이니까 얘에서 얘 빼면 10칸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10개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얼마가 되는 거야? 100D. 그게 9가 되는 거야. 알았니? 이해되겠어?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서 이 수열에서 공차 D는 얼마가 된다? 100분의 9. 이렇게 너희들이 찾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막 뭐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d 공식 쓰면 엄청 복잡해져. 알겠지?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빨리 풀어나가는 거. 이거 나중에 등비수열 금요일날 할 때도 요거 설명할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잠깐 봐봐.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뭐냐면 야, 내가 이 항을 곱하기 2 했어. 그럼 얼마야? 26이지?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바로 옆에 있는 숫자 더하면 26이다? 근데
그 바로 옆에가 아니라 한 칸 떨어진 놈 해도 26이다. 왠 줄 알아? 봐봐. 얘 선택하고 하나 건너뛰고 얘 선택하고 하나 건너뛰고 얘 선택하면 등차 수열이야. 그지? 마찬가지로 얘도 등차 수열, 얘도 등차 수열 26, 얘도 26. 그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표시하냐면 등차 중항 이렇게 표현을 해. 알았니? 등차 중항. 그래서 등차 중항은 꼭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홀수개가 있어야 돼. 알았니? 등차 중항은 꼭 홀수개가 있어야 돼. 나중에 정리는 해드릴 거야. 등차 중항을 너희들 써먹으려면 무조건 홀수개가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질문을 해야지. 선생님, 이거 짝수 뭐야 이거? 아까 떨어뜨렸더니 박살이 났네. 선생님, 만약에요 이거 짝수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등차 중항 못 하잖아요. 맞아. 근데 짝수개가 오면 재밌는 게 있어. 야, 얘네 둘 더하면 얼마야? 20이지. 근데 얘네 둘 더해도 얼마야? 20이다? 얘네 둘 더해도 얼마야? 20이고 그 다음 얘네 둘 더해도 20이다? 마지막으로 얘네 둘 더해도 얼마야? 20이지. 그지? 짝수개가 나오면 그게 6개든 4개든 다 가운데 2개 곱하기 몇 하면 돼. 어떻게? 이거 2분의. 알았냐? 예를 들어서 봐봐. A4 더하기 점점점 내가 가서 예를 들어서 A 여기가 짝수니까 여기 홀수 이렇게 갈게. 그러면 얘가 짝수개가 있는 거야. 그지? 됐니? 그러면 A4 더하기 A9가 누구랑 똑같은가? 이러면 A4 더하기 A9하고 A5 더하기 앞에 있는 A8이 서로 똑같은 거고 마지막으로 A6 더하기 A7도 똑같은 거야. 알았냐? 이해되겠지? 그럼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몇 개냐? 총 얘에서 얘 빼고 9에서 4를 빼서 하나 더 해주면 돼. 그러니까 몇 개가 나와? 6개지, 그지? 그럼 반땡해. 됐어? 그럼 몇 묶음이 나와? 3묶음이 나와. 맞잖아. 하나, 둘, 3묶음 나오지, 그지? 그러면 어떤 거든 곱하기 3 하면 돼. 알았지? 어떤 거든 곱하기 3을 하면 돼. 알겠지? 요게 등차 중항이야. 알았어? 근데 만약에 지금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1항, 2항, 점점점 가서 5항까지의 합이야. 그러면 얘는 잘 봐. A1 더하기 A5랑 A2 더하기 A4가 누구랑 똑같아? A3의 2배가 되는 거야. 그치? 아까 내가 얘기했던. 됐어? 그럼 얘랑 더해서 2A3고 얘랑 더해서 2A3니까 얘는 5개니까 5개 곱하기 가운데항 A3 요렇게 표현을 해. 알겠니? 요거는 좀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 오케이? 어쨌든 간에 요 기본적인 너희들 등차 수열의 특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뭘 찾아가야 돼? 일반항을 찾아서 실제 숫자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너희들이 이제는 배워야 돼. 알겠지? 요게 등차 수열을 조금 이해를 먼저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야. 76번부터 문제를 풀 건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먼저 정리부터 해드릴게. 대충 요 느낌 오지? 자, 이제 내가 등차 수열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당연히 너희들이 이제 등차 수열을 까먹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써드릴까. 이거 냅둘게, 얘를. 왜냐면 저거 얘 좀 이따가 또 들 거거든. 자, 두 번째는 이제 정리를 좀 할게. 정리할 때는 이렇게 갈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점점점, n-3번째 항, n-2번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지금 딱 식이 되어 있고 자, 쟤네들의 공차는 얼마냐면 다 문자를 선생님이 D라고 할게, 지금부터. 문자가 D란 얘기는 뒷항에서 앞항을 뺀 게 D, 앞항에다가 D를 더한 게 뒷항이 된다라는 뜻이야. 알았지? 자,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너희들은 이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식을 정리해야 되냐면 과연 네 번째 항에서 니네 여기
n-3번째 항까지 올 때 과연 공차 D 몇 개 더 해?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문자가 와도. 몇 칸 떨어져 있어? 그 얘에서 빼면 돼. n-7칸 떨어져 있어. 그래서 얘는 n-7D를 더하면 되겠구나. 끝. 이렇게 가면 돼. 야, 문자가 나와도 신경 쓰지 마. 니네 특히 학교 내신에서 이번에 분명 한 10번에서 13번 사이에 뭐 M, N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가 나와. 헷갈려. 근데 괜찮아. 그냥 딱 기준만 잘 정하면 돼. 알았어? 그냥 뒤에서 앞에 거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지? 그냥 그렇게만 딱 단순하게 생각을 해. 자, 그래서 내가 좀 더 증명을 할 거야. 자, 뭘 증명할 거냐면, 자, 뭐냐면 얘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것도 공차 D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것도 공차 D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 것도 공차 D야. 그래서 나는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뺀 것도 공차 D라고 생각을 할게.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자, 그러면 야, 얘네를 내가 다 더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 보이지? 재밌는 거야. 야, 이거는 내가 왜 가르쳐 주냐면 니네 어차피 통통이들이잖아. 확통도 해야 되잖아. 그지? 야, 니네 확통 시험 봐야 돼. 야, 니네 이제 한 달도 안 나왔다. 이제부터 슬슬 모의고사 준비해야 돼. 내신 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6월 학평 시험 범위가 내가 알기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로 알고 있거든? 도형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 배우는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지? 그러면 뭐냐면 일단 니네 30번은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지수 로그 함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알았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너희들 이거. 수열은 안 나와. 이번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수열은. 어찌됐건 이걸 내가 왜 하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도 시험 볼 거 아니야, 그지? 이제 확통 시험 볼 때가 중요해. 나중에 확통 시험 볼 때 중복조합이라는 거 할 때 요런 증명도 써. 뭐 쓰는 선생님이 있고 안 쓰는 선생님이 있지만. 자, 어쨌든 왼쪽은 그럼 누구만 남아? 얘하고 얘만 남아.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an-a1이 자, 여기까지 더하면 d를 한 개 더. 이거 규칙 발견해야 돼. d 한 개. 여기까지 더하면 d가 몇 개? 두 개인데 여기가 2라서 두 개. 여기면 d가 여기가 3이니까 d가 3개야. 알았어? 여기까지 더했으니까 얘는 n-1까지 더했으니까 d를 몇 개 더했어? n-1개. 되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계산하지. 얘에서 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n-1d. 이렇게 찾으나 저렇게 찾으나 규칙은 찾는다. 그래서 일반항 a의 n의 값이 a1 플러스 n-1d라는 이런 공식이 교과서에 나와 있고 이 교과서에서 이 공식은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외우지 마. 난 이거 안 써. 나는 참고로 이거 안 써. 자, 그럼 선생님은 뭘 쓰냐? 이 주황색 쓴다 그랬지, 이거. 이 등차 수열은 절대로 첫 번째 항이 잘 주어지지 않아. 물론 첫 번째 항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거의 안 주어져. 대부분. 그래서 나는 일반항 A의 n을 이렇게 K번째 항이라고 할게. 얘 더하기, 얘 몇 칸 떨어져 있어. 얘에서 얘 빼면 돼. 내가 문자가 이상한 거 와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지. 야, 우리는 원칙만 지키면 돼.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 빼면 돼. 왼쪽의 숫자가 무조건 커야 돼? 그것도 아니야? 틀에 박힌 사고방식 버리라 그랬어. 얘는 몇 칸 떨어져 있어? n-kd.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 쓸 거야. 알았니? 자, 근데 잠깐만 봐봐. 그러면 여기서 변수가 누구야? 변수. 변수는 변하는 수지, 그지? 함수같이 변수가 누구야? n이 변수야. 왜? n 대신에 우리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 대신에 1, 2, 3, 4, 5, 6, 7, 8 대입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는 함수랑 비슷하네, 그지? 근데 그 n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게 누구야? 바로 공차 d야. 왜?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기울기 같네, 그지? 1차 함수처럼. 그래서 나는 진짜 일반항을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할게. 일반항 A의 n은 무조건 공차 D, n 더하기 별. 내가 이렇게
세팅할게. 일반항 AN을 공차 DN 더하기 별. 알겠지? 야, 이거는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이나 무조건 모든 그 교과서, 참고서 뭐 해설지 보니까 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당연하지, 이게 일반적인 거야. 당연히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와. 근데 이렇게 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니네 학교 내신에서도 내가 지금 보니까 니네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 내가 봤잖아. 보니까 한두 개는 분명히 기출문제 틱한 게 나오거든? 근데 이게 기출문제 틱한 게 언제적 거냐면 최근에 있는 2024학년도, 5학년도, 6학년도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2023년, 4년, 5년이 아니라 2021년, 2022년 또는 2020년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거든? 그때는 이렇게 함수적으로 해석한 문제들이 많아. 근데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낼 수밖에 없냐면 이유는 하나야. 그때 문제들을 여태까지 많이 다른 사람들이 변형을 했겠지, 그지? 뭐 EBS도 변형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를 많이 변형해서 오류가 별로 없어. 근데 당장 시험에 나왔던 뭐 작년 평가원이라든지 아니면 작년 수능 이런 것들은 변형하기가 쉽지가 않아. 왠 줄 알아? 그거는 이렇게 바꿨을 때 오류가 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많이 결정되거든. 그래서 니네 아마 1학년 때 나는 이걸 정말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확통도 내가 옛날에 가르쳤으니까 니네 1학년 때 이런 문제 보지 않았냐? 이런 거 아마 봤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사물함이 있대. 이렇게 사물함이 있는데 남학생은 3명이고 여학생은 2명이래. 근데 여학생과 남학생 사물함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된대. 단 이웃이란 개념은 어떤 이웃이냐면 이렇게는 이웃인데 이렇게는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따져야 돼? 여자애들 2명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 이게 가장 예쁜 케이스지, 그지? 그 여자애들 둘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 그지? 그 여자애들 2명은 여기는 1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돼도 돼. 왜? 남학생 3명은 하나, 둘, 셋, 넷 자리에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 여학생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 문제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변형을 하거든? 어떻게 변형하냐면 원래 기존에 있던 문제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그냥 이웃하지만 않게끔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가 답이야.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늘리셔. 그리고 칸도 이렇게 늘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여학생끼리 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또는 기존에 있던 문제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방법이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문제는 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건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본인들이 출제할 때 이렇게 봤는데 나는 생각했을 때 검증을 했을 때 답이 요거밖에 안 나왔는데 실제로 문제는 한 400명이 풀잖아. 그치? 400명 푸니까 문제 풀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특히나 이런 거랑 비슷한 문제들이 있지, 그지? 그게 바로 이 수열 다문이야. 그래서 잘 들어. 수열 문제를 푸는데 뭔가 이상해. 답이 안 나와. 그럼 넘어가야 돼. 알았어? 왜? 어차피 그거 전원정답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거기다 힘 쏟으면 안 돼. 알겠지? 학교 선생님들 분명히 한두 문제는 그렇게 변형 문제 하거든? 근데 그 변형 문제가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럼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어. 그 목숨 걸어서 그거 맞춰도 틀린 새끼들도 다 맞거든. 알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목숨 걸 필요가 없어.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뭔가 이상해. 니네가 배웠던 대로 분명히 우리가 연습하고 문제를 풀었던 대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해. 그러면 그냥 패스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선생님이 이렇게 구하는 것도 가르쳐 줬지만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이야. 알았지? 이렇게 구해. 그럼 여기서 일단 등차 수열 구해보자. 자, 공차가 5였어. 그리고 아무 항이나 나왔지? 그래서 나는 일반항 A의 n을 5n으로 시작해. 그럼 별은 어떻게 찾아요? 별은 여기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지? 여기다 4 집어넣어. 얼마야? 20이지?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3 이렇게 가면 돼. 알겠어? 그럼 자, 우리 뭐 찾는 거야? 19번째 항 찾는 거지? 여기다가 19 집어넣으면 돼. 됐나요? 19 집어넣으면 돼. 거기다 5 곱하면 되잖아.
그럼 95에서 23을 빼니까 답은 72 똑같네, 정확하게. 그지? 그렇게 구해도 돼. 알겠지? 너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답을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요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야. 자, 근데 잘 봐. 근데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이 공차가 양수면 갈수록 값이 올라가겠지, 그치? 근데 일정하게 올라갈 거 아니야. 아니, 생각을 해봐. 야, 공차라는 건 뭐야? 공차라는 거는 얘가 양수면 거기다가 1에다가 2를 곱하고 2에다가 2를 곱하고 3에다가 2를 곱하고 4에다가 2를 곱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랑 똑같아. 왠 줄 알아? 여기랑 얘가 A1이라고 하면 얘가 A2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가 공차 D란 얘기야. 그치? 왜냐면 여기는 무조건 한 칸이니까. n이 1, 2니까. 됐어? 그럼 여기가 3이면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겠지. 왜? 얘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얘 길이 똑같을 거 아니야. 공차 D만큼. 그지? 그래서 공차 D가 1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1차 함수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다뤄볼게. 자, 간다. 요거는 학교 내신에 나올 수도 있어. 내가 보니까 이번에 니네 그 월봉고등학교도 보니까 한두 개는 조금 어렵게 나왔고 니네도 마찬가지야. 배방고도. 그 다음에 북일여고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절대값으로까지 확장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내가 볼 땐 그래. 니네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니네가 지금 점수가 너무 높아. 그러면 점수를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렵게 낼 거고. 니네 셋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왜? 이거 나오면 이번에 중간고사랑 똑같거든. 똑같이 애들 점수대가 다 그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 그치? 이미 변별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보다 훨씬 쉬운 거를 낼 거야. 알았어? 근데 그 쉬운 거가 뭐냐면 이렇게 니네가 시간을 얼마만큼 세이브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알았어? 봐봐. 그래도 이건 설명할게. 왜냐면 내가 출제자가 아니잖아.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내가 어떤 수열이 7, 4, 3이 줄어들었지? 그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러한 수열이 있어. 그치? 얘는 그냥 일반적인 수열이야. 알았어? 자, 갈게. 일반적인 수열 이거 구하자. 자, 일반항 A의 n은 공차가 마이너스 3n이야. 그치? 마이너스 3씩 줄어드니까. 근데 첫 항이 얼마야? 7이지? 여기다 1 집어넣어서 17 나오려면 10을 더하면 되네. 요 정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치? 됐어? 이렇게 빨리 구하라는 얘기야, 내 말은. 알았어? 이걸 빨리 안 구하면 너희들 나중에 정말 나중에 문제풀이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니네 시험 요번에 볼 때 삼각함수의 그래프나 또는 방정식, 부등식이 들어가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야. 니네 아마 다 들어갈 거야, 내가 볼 때는. 들어가면 거기서 일단 시간을 좀 많이 쏟으면서 도형 문제 왔을 때 내가 도형 2개 나온다 그랬잖아. 그지? 그 2개 풀 때 분명히 시간 많이 써. 그러면 이 수열은 진짜 딱 등차 등비 수열은 딱 보자마자 바로 풀어야 돼. 물론 정말 개 어려운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규칙 발견하는 거라든지 빈칸도 있거든? 근데 규칙 발견하는 것도 선생님이 되게 많이 문제를 풀긴 할 건데 그거는 솔직히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 애들이. 그러니까 그건 버려, 그냥. 근데 내가 나중에 빈칸 문제 푸는 방법은 따로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니네가 남들보다 더 빨리 풀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만 하면 돼.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 5, 3,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는 수야. 자, 이건 독특하다. 그지? 봐봐. 얘는 얘에 대해 대칭이야. 그치? 이해돼? 그래서 아까 봤던 거 기억하냐? 야,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빵. 그렇지. 얘네들 더하면 빵. 얘네들 더하면 빵이지. 그래서 얘는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야? 쟤네 두 항을 더했을 때 빵이지?
그거를 두 개를 더했을 때 0 이렇게 나오겠니? 아니, 절대 이렇게 나와. 절대값 a의 n번째 항과 절대값 바로 다음 번째 a의 n 플러스 1이 같다. 이렇게 나와. 그럼 얘하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는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그게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야? 두 개 더해서 0이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딱 보자마자 너희들은 a의 n번째 항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게 0이구나. 이걸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0이네. 그지? 얘는 S의 짝수 번째 항이 0이 나오면 요런 수열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요거 딱 보자마자 S8이 0이다. 그럼 이런 수열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 그냥. 알겠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뭐가 또 특징이 있냐면 0인 항이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쟤 0 없잖아. 0인 항 없어?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다른 거, 마지막 세 번째. 야, 얘하고 얘가 좀 스페셜하잖아, 그지? 이건 스페셜하지 않지? 이거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항 구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거야. 자, 갑니다. 6, 4,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가고 있어. 자, 얘도 더하면 0인데 헐, 얘하고 얘를 더해서 0인데 가운데 항이 존재하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와. 절대값 a의 n번째 항과 절대값 a의 n 플러스 1이 아니라 2번째 항이 서로 같다. 이렇게 나와. 그럼 너희들은 얘를 딱 봄과 동시에 얘하고 얘 딱 가운데 항은 뭐야? 얘하고 얘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알았어? m하고 n 플러스 2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얼마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지? n 플러스 1번째 항이 0이구나. 이걸 찾는 거야. 두 개를 더해서 0이다. 그딴 거 안 써. 알겠니? 그러면서 and 가자. 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지, 그지? 얘는 홀수 번째 항이 0이구나. 잠깐만. 그럼 얘가 일곱 번째 항인데 몇 번째 항이 0이야? 네 번째 항이 0이지. 그럼 여기 7에다가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4가 나오네. 그지? 그럼 얘는 A의 이 홀수 번째에다가 1을 더해서 2로 나눈 항이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어? 너희들은 지금 딱 보자마자 얘가 어떤 특징이 나와 있는지가 보이지? 실제 시험장에서는 3학년 모의고사, 평가원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얘가 나왔어. 알겠니? 근데 니네 내신에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알았어?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S9이 0이다 이렇게 등차 수열이 나왔어? 그럼 너희들은 여기 홀수 번째 항이구나. 여기다가 1을 더해서 2로 나눈 다섯 번째 항이 0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럼 니네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거야? 그럼 이렇게 풀면 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인데 얘가 0이구나. 그럼 공차가 D잖아, 그지? 근데 D가 그냥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지. 근데 어쨌든 D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D, 여긴 D, 여긴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4D. 이렇게 너희들이 D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면 돼. 알겠니? 요렇게 가는 게 바로 이 등차 수열에서 너희들이 조금 어렵게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마 이 절대값은 내가 볼 때는 배방고등학교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나머지 너희들은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지금 2등급권 애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을 거야. 분명히. 1등급권 애들을 이거는 1등급권 애들을 분류하기 위한 문제거든. 근데 2등급권 애들을 분류하는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딱 봄과 동시에 이게 바로 떠올라야지. 이걸 푸는 것도 물론 맞아. 이걸 푸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요 정리할 때 이 두 번째 요 일반항 구하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알겠어?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등차 중항. 아까 내가 등차 중항 설명했었지, 그지? 지금부터 등차 중항을 또 설명하도록 할게.
잘 보세요. 이 등차 중항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가운데항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항. 자, 세 번째 갑니다. 선생님이 등차 중항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할게. 등차 중항은 등차 수열인데 가운데항이 있는 거야. 근데 가운데항이 존재하려면 무조건 얘는 뭐냐면 항이 홀수계에 있어야 돼. 알았지? 홀수계에 있어야 돼. 절대로 짝수계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짝수계 있어도 돼. 자, 그래서 A, B, C가 이 순서대로, 이런 한국말 잘 봐야 돼.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가운데 항의 2배가 나머지 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가시면 등차 수열의 일단 기본적인 중항이 되는 거야. 근데 홀수계가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와? 이거 나오면 무조건 한 10번 안쪽. 그러니까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 알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이따가도 풀 건데 뭐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 이렇게 좀 이따 풀 거야. 뭐 여기 A, O, B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가 등차 수열. 그럼 가운데 항의 2배는 나머지 항의 합과 같다. 이런 거 쓸 때. 이런 문제 풀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써. 알았지? 근데 이거 말고는 저거 잘 안 씁니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뭘 쓸까? 이거 실전에서는 뭘 쓰냐면 니네 방정식의 해로 많이 쓴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알았어? 자, 그래서 일단 실전에서는 2가지가 있어. 세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내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지? 세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경우랑 내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경우. 자, 일반적으로는 자, 요거는 일반적 갈게. 일반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놓는 거야.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그냥 이렇게 놔. 대부분 거의 모든 해설지들이 다 이렇게 놓습니다. 조금 이제 뭐, 그냥 일반 교과서가 안 만든 그런 사설 그런 해설지들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바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니네 한환수, 한환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그런 교재들을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있어. 다 밑에 걸로 나와 있어. 알겠지? 자, 일반적으로 4개 수가 등차 수열이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알았지? 근데 이제 방정식이나 또는 다른 게 나왔을 때는 대칭을 물어봐. 그러니까 숫자가 아까처럼 내가 뭐라 했어? 이쪽과 이쪽을 더한 값이랑 얘랑 더한 거, 얘랑 거 터서 대칭인 거잖아. 그지? 근데 아까 짝수계도 대칭이었어.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꼭 A 플러스 D라고 넣는 게 아니라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놓으면 얘네 싹 다 더하면 D가 없어져. 그지? 그래서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 수열 이러면 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 수열이라는 한국말이 나오면 니네 근을 무조건 이렇게 놔야 돼. 그러면 모든 근의 합은 D가 사라지니까 3A가 되겠지? 그럼 니네 마이너스 A분의 B 해가지고 근을 구하면 돼. 알았어? 근데 이거는 선생님 아무리 해도 이 왼쪽에 A-2D 여기 A 플러스 2D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틀에 박힌 사고방식이야. 이렇게 넣어야 돼.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그러면 탁 대칭이 돼. 그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 2차 함수와 같이 연결된 건데 예전에 이것도 뭐 그 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 자, 니네 2차 함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위로 볼록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 얘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 뭐 어쨌든 똑같아. 알겠어? 그럴 때
얘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y는 k하고 만나는 점이 4개가 있는데 그 점에 x 좌표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근데 이거는 이미 y축 대칭 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가 5면 얘는 마이너스 5잖아. 그치? 이런 형태지.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넣는 거야? 얘를 중심으로. 얘는 d 마이너스 d 3d 마이너스 3d. 얘는 대신 a가 0이네. 그치?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끝.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 여기는 위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 d제곱 더하기 9가 되는 거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9d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얘가 넘어가니까 10d제곱의 값이 18 이래서 d제곱의 값을 니네가 찾는 거야. 알았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로 뭐였다? 이 등차 수열의 이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세수가 등차 수열이냐 내수가 등차 수열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야. 알겠습니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서 이거는 잘 나와. 특히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다시 등장할 거야. 알겠니? 요거는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이제 했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갈 거야. 알겠어? 근데 그 전에 조금 몇 개만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조금만 쉬었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 자, 봐봐. 거기 76번을 봐봐. 페이지 32쪽에 76번을 봐봐. 자, 마이너스 1, 3, 7, 11 이러한 수열에서 79는 과연 몇 번째 항이냐 이거지? 봐봐. 갈게. 얘 차이 얼마씩 나니? 4씩 차이 나는 거 보이니? 그치? 그러면 자 가자. 1반항 A의 n은 4n. 되니? 1 집어넣어서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5. 얘가 79가 되는 n을 찾으면 돼. 되지? 그럼 제가 몇 번째 항이냐가 나오는 거잖아. 그게 넘어가면 얼마가 돼? 84가 되니까 아, 얘는 21번째 항이 되는구나. 이렇게 너희들이 찾으면 돼. 알겠어?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야. 자, 하나 넘겨봐. 야, 재밌는 거 많아. 지금. 자, 로그도 한번 가볼까? 니네 이제 로그라는 거가 사실 별거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항이 자 로그 3에 2 요렇게 돼 있고 네 번째 항이 로그 3에 16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갑시다. 야, 갈게 얘들아. 첫 번째. 야, 얘에서 얘 뺄 거야.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면 얼마? 3D. 바로 오란 얘기야. 그럼 얘에서 얘 뺄 거야. 됐나요? 빼면 로그 3에 자 16에서 2를 빼니까 2분의 16이 되지. 그지? 8. 그럼 얘는 얼마? 2의 세제곱이니까 3. 로그 3의 2. 아, 공차 D가 그냥 로그 3의 2구나.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일반항 A의 n은 로그 3의 2의 n. 여기 이렇게 괄호 붙여야 돼. 또 헷갈린다 또. 그지? 자, 첫 번째 항이 어이구 첫 번째 항 끝. 그냥 끝났네. 이거 답 끝. 그지? 됐어? 안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야 81번 봐봐. 자, 81번. 나는 개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문제도 많이 출제하실 거라고 봐. 규칙 찾아야 돼? 갈게. 야, 지금 1, 2, 3, 4, 5가 있대. 아, 그냥 자연수네. 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첫 번째 항을 첫 번째 시행에서는 홀수 번째 항을 선택한대. 어이구 좋아. 야, 첫 번째 항에서는 홀수 번째를 선택해. 이렇게 얘네를 선택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가서 아, 얘네 공차 D가 2였구나. 요렇게 찾는 거야. 됐니?
야, 이거 하나 써줘. 얘는 공차 D가 1이었어. 그지?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 자, 두 번째 시행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수열에 또 홀수 번째 항을 선택하는데 오! 얘네를 선택하겠구나. 야, 봐봐. 내가 뭐랬어? 등차 수열 안에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수를 뽑으면 그것도 등차 수열 된다 그랬지. 그지? 이제 대충 느낌이 와야 돼. 두 번째는 1, 5, 9, 그 다음에 여기 4씩 차이 나니까 13, 그 다음에 17 이렇게 가서 공차 D는 어라? 4네? 잠깐만. 이거를 1, 2, 4라고 쓰면 바보가 될 거야 아마. 나 같으면 이거 2의 제곱이라고 쓸 거다. 딱 봐도 이거 그냥 배수가 되잖아. 그지? 여기가 8만 되면 딱 느낌이 올 거야. 하나 해볼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또 홀수 번째 항을 선택한대. 아, 1, 9, 17, 25, 그 다음에 33 이렇게 가니까 공차 D가 8이 되지. 아, 2의 세제곱. 그럼 첫 번째 시행은 공차가 2의 1제곱, 두 번째 시행 공차가 2의 제곱, 세 번째 시행 2의 세제곱이야? 자, 몇 번째 시행이래 지금? 8번째 시행이지. 그지? 그럼 8번째 시행이면 공차는 얼마가 되는 거야? 2의 8제곱, 256이 되는 거야. 알았니? 됐어? 그때 우리 네 번째 항을 찾는 거야.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1 더하기 몇 D 가시면 돼? 3D 가시면 돼. 알았어? 여기다 3 곱하면 돼. 그럼 1 더하기 얘는 768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768. 그래서 769가 우리가 찾는 답이 돼. 알았니?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충분히 나는 니네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알겠어?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게. 잘 봐봐. 이제 합을 하기 전에 대충 문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등차 수열을 좀 감을 익히는 거야, 지금. 봐봐. 지금 82번을 보시면 지금 두 번째 항 더하기 8번째 항이 80이고 그 다음에 6번째 항 더하기 14번째 항이 110이야. 그때 니네 보고 10번째 항을 구하래. 잘 봐. 야, 여기서 이제 특징 나온 거 보이니?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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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니까 뭐 할 수 있어? 등차 중항을 할 수 있어. 그지? 자, 개수는 얘에서 얘를 얘는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 됐냐? 그럼 가운데 항이 얼마야? 5번째 항. 그지? 아, 얘는 5번째 항의 2배가 되고 얘는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눠야 돼. 그러면 얼마야? 뭐야 이거? 10번째 항이네 그냥? 끝. 땡큐. 답은 55. 이거는 정말 땡큐였고 사실 이거 말고 원래 이제 요걸 가지고 뭔가 다른 항을 구하시오? 요게 나올 수 있겠지? 자, 근데 일단 한번 해보자. 우리는 일반 항도 찾아보자. 자, 여기서는 5번째 항이 얼마냐면 40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55야. 뺄게 몇 차이나? 5칸. 5D가 얘 3배니까 15니까 공차 D가 3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일반항 A에는 무조건 3N이 되실 거고 우리 5번째 항이 40이 돼야지 여기다 5 집어넣어. 15지? 그럼 얼마를 넣어야지 40이 돼? 25. 됐어? 끝. 그 다음 83번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이야. 잘 들어. 자,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반대이면서 5번째 항은 16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끝. 야, 얘네 둘의 가운데가 존재한다. 그지? 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했지. 짝수 짝수야. 그지? 이거 딱 보자마자 너희들 뭐가 나와야 돼? 아, 세 번째 항이 0이다. 맞니? 그 다음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5번째 항 이렇게 가는데 야, 얘가 16이야. 그럼 얘 얼마겠어? 8? 그럼 끝났네? 우리가 찾는 일반항 A에는 8N이고 세 번째 항이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4. 가면 끝. 요게 일반항 찾는 거야. 알았니?
자, 등차 수열은 어렵지 않아.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전반적인 것들을 니네가 얼마만큼 훈련을 하느냐. 내가 드린 해설지에는 전부 다 A1으로 다 바꿔서 풀지, 그지? 그것도 니네가 하긴 해야 되지만 선생님한테 와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너희들이 나한테 수업을 들으면 야,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나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연습을 해. 되도록이면. 알겠어?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등차 수열의 합을 하고 거기는 문제 좀 몇 개 푼 다음에 오늘 테스트 보면서 또 마무리하고 앞에 있는 내용 절대 까먹으면 안 되니까 계속 누적 테스트로 볼 거야. 알겠지? 자, 좀만 쉽시다. 야, 이번에는 수열에서 좀 수열 이 시험 들어가는 범위에서는 분명 애들이 많이 틀 거니까 좀 전환의 계기로 좀 삼자. 니네 한 번 더 등급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뭐 한 번의 시험으로 뭐 못 봤다고 중간고사 못 봤다고 해서 절대로 이거 뭐 점수 못 뒤집고 그런 거 없어. 이번 시험이 훨씬 더 어렵고 분명히 중간고사 때 잘 봤던 애들이 기말 때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 특히나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열 단원 같은 경우는 계산을 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데 그걸 빨리 계산을 못하면 시간을 허비할 거고 분명히 도형에서 니네 무조건 니네가 그런 실수하면 안 돼. 도형에서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한 문제는 생길 거야. 알았냐? 근데 그거를 붙잡고 앉아있으면 니네 무조건 망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그렇게 망할 거야.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망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패스하면서 일단 수열부터 빨리 풀어. 알았어? 그래서 나는 지금 기말고사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니까 역시나 또 그런 우리 앞에서 했었던 그런 문제 있지? 로그 같은 문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 원리합계 이런 것도 내가 등비수열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날 설명할 거야. 알았지? 뭐까지 설명할 거냐면 연금의 현가 뭐 이런 것도 설명할 거야.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일단 원리는 뭐냐면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만들었어. 가우스가 만든 거야. 가우스 보고 합을 구하세요. 뭐 당연히 걔가 외국 사람이니까 합 이렇게 쓰지 않았겠지, 그지?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합은 영어로 sum이잖아. 그래서 s를 갖다가 썼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1부터 100까지를 한번 더해봐라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가우스가 가만히 놓고 보니까 좌우가 서로 대칭이네?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가우스가 했던 거야. 가우스는 거꾸로서부터 다시 나열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찾는 S가 아니라 몇 S가 되는 거야. 2S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무조건 2분의야. 알겠어? 그래서 2분의 까먹으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하고 얘를 더했더니 얼마가 되는 거야? 101이네? 얘하고 얘를 더했더니 얼마야? 101이네? 얘하고 얘를 더했더니 101이야. 지금 101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 100개가 되는 거네. 그치? 근데 이제 101이라는 수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잖아.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거. 우리 등차 중항처럼. 그치? 얘도 두 번째 항과 99번째 항, 세 번째 항과 98번째 항의 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정의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갈게. 등차 수열의 합 S는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2분의 자, 이거 101을 몇 개 곱한 거야? 100개 곱한 거지? 몇 개 더하라고 됐어? 100개. 그지? 그래서 뭘 곱해야 되냐면 몇 개의 항이 있냐의 항의 개수가 와야 돼. 알았지? 항의 개수 곱하기 이제 누구를 만들면 돼? 101을 만들면 돼. 101은 어떻게 했어? 첫 항과 끝 항의 합이야. 그지? 그래서 첫 항 더하기 끝 항의 합이야. 근데 이것도 얘들아 잘 들어.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무조건 첫 항과 끝 항의 합이라고 하면 돼, 안 돼? 그것도 안 돼. 봐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차 수열 합의 공식을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봐봐.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야 S 만약에 6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거 뭐라 했어? 1, 2, 3, 4, 5, 6이니까 짝수계지, 그지?
짝수개면 무조건 등차 중앙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나누기 2하면 세묶음이 나올 거야. 그지? 그 세묶음 곱하기 누구?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가던지. 그지?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2분의 2단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그런 다음에 또 누구도 돼? 3 곱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도 된다니까.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떠나라니까. 무조건 첫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또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 알겠어? 또 누구도 돼? 3 곱하기 그래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근데 이걸 제일 많이 쓸 거야 아마. 바로 붙어있잖아.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S 예를 들어서 7을 구한다? 7. 얘는 홀수구나. 그러면 7개 곱하기 가운데야. 그지? 가운데는 어떻게? 얘 더하기 1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지. 얼마? A.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야. 알겠니? 물론 너희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2분의 7 곱하기 첫항 더하기 끝항. 그래. 누가 이거 하지 말래? 하라니까. 근데 홀. 그러면 등차 중앙을 써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틀에 박힌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명히 너희들이 놓치는 것이 생겨. 그리고 계산 실수해.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이미 설명을 했던 걸 기억을 좀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풀 수 있을까를 이제 과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돼, 니네가. 알았어? 지금 이제 중간고사 때는 너희들 그래프 그리고 점 찾고 방정식, 부등식도 있고 뭐 되게 복잡했다고 쳐. 오케이, 그거 인정. 근데 지금부터는 그딴 게 없어.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공식을 다 대입할 거란 말이 대부분. 근데 그 공식 대입하면 무조건 시간 오래 걸려. 우리는 일단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정답률도 높여야 돼. 그러려면 이제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알았냐? 그래서 내가 오늘 주는 문제도 200개씩이나 돼. 근데 200개가 그 200개가 아니야. 엄청 어려운 200개가 아니라고. 진짜 아까 풀었던 76번서부터 풀었던 그런 문제 있지, 그치? 그런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쭉쭉쭉 니네가 빨리빨리 풀면 선생님한테 배웠던 대로 정리를 해야 돼. 알겠지? 자, 이제 이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공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 내가 이 공식은 써는 드릴게. 왜냐하면 이것도 학교 선생님들은 쓰셔. 알았어? 그리고 가끔 가다 그런 학교가 있어.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럼 공식을 또 안 해오면 또 안 되겠지. 그지? 다 해. 자, 합 SN은 뭐야? N항까지 합이야. 그러니까 2분의 N개 곱하기 첫항 더하기 끝항 AN이야. 근데 우리 AN을 쓸데없는 공식에 의해서 A1 더하기 N-1D라는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2분의 N 곱하기 2A1 더하기 N-1D라는 이런 공식을 굳이 쓰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진짜 합은 야, 이 n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이 안에 있는 걸 n이 다 묶고 있지. 그럼 얘는 몇 차식이야? n이 두 개가 있으니까 2차식이지. 그런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을 보면 무슨 수열이라고 생각해야 돼? 등차 수열의 합이야. 알았어? 딱 명확하게 내가 정해드렸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은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알겠지? 자, 잘 들어. 그 다음에 내가 중요했던 거. 내가 이거 2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리고 n 앞에 붙은 d 중요해. 그래서 진짜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땐 너희들이 이렇게 계산하면 돼. 2분의 d에 n제곱 더하기 뭐시기 n 이렇게 가면 돼. 알겠니? 여기도 마찬가지야. S1이 누가 되는 거야? A1이 되는 거야. 그지? 자, 원래 선생님 일반항 AN 어떻게 구했죠? 라고 물어보면 니네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SN-SN-1이고 N은 2부터고 단 첫 번째 항 A1은 S1이다. 이렇게 내가 구하라고 했어. 그죠? 이미 말씀드렸어. 그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그래 내가 이걸 가르쳐 준 거야.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의 어떤 합이 이렇게 나왔어. 2n제곱 더하기 3n. 딱 요것만 보고 상수항이 없는 2차 시기가 얘는 100% 등차 수열이야. 그지? 맞니? 내가 가르쳐준 공식대로 갈게. 자, 봐봐. 쳐다봐. 일단 쳐다봐. 쳐다보고 필기해. 자, 야, 요거 필기할 것도 없어. 야, n제곱 앞에 있는 놈에다가 2 곱한 게 누가 되는 거야? 공차 d야. 그지? 그럼 여기다가 2 곱하니까 공차 d. 자, 일반항 an 한 방에 간다. 마이너스 4n 됐니? 그럼 이 뒤에 있는 별은 몇 번째 항을 찾아야 되지, 그지? 첫 번째 항. S1이 첫 번째 항이지? 1이지? 여기다 1 집어넣어서 1이 되려면 5 가면 돼. 알았냐? 자, 근데 원래는 어떻게 가야 돼? 원래는 Sn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3n. 잠깐만 여기 조금 띄웠어. 마이너스 여기다 n-1을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2에 n-1. 이렇게 계산해서도 얘가 나와야 되지, 그치? 내가 증명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나 믿고 그냥 하면 돼. 알겠어? 자, 이거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2n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3n 플러스 3n 없어질 거야, 그치? 이해돼? 그럼 요거 전개할게. 요것만 전개하시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를 전개하면 3n 마이너스 3이 되셔.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이 없어져. 그지? 남는 건 얘만 남아. 그지? 얘 계산하면 4n 마이너스 5인데 앞에 누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n 더하기 5 되는 거 보이냐? 맞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요 n제곱 앞에 있는 놈에다 2를 곱한 게 공차가 되는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첫 항 찾은 다음에 너희들 뒤에 거 별표 찾아주면 돼. 알았어? 자, 근데 스톱.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 어떻게? 이놈일 때 A12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그럼 대부분 애들은 A12를 구하기 위해서 A11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해? A11은 S11 마이너스 S10 이렇게 구하면 돼. 그지? 여기다 11 집어넣고 10 집어넣으면 돼. 그지? 그렇게 하지 마. 봐봐. 야, 여기 더하기 5지? 야, 여기다가 내가 더하기 5 해도 앞에 있는 결과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네, 그지? 봐봐, 여기 더하기 5 지금 들어간 거잖아, 지금, 그지? 근데 어차피 이거는 어차피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그냥 얘가 이게 있으나 없으나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났어. 그럼 일반항 어떻게 구해? 이거 가리고 그냥 일반항 구하면 돼. 이거 가리고 일반항 구하면 얼마야? 저 밑에 있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5지, 그지? A11? 여기다 11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44 더하기 5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9. 알겠어? 요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야, 니네 이거 언제 이렇게 막 다 이거 누가 계산하고 앉아? 이건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너희들한테 증명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 대부분 해설제 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모든 애들이 다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 풀지 마. 큰일 나.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시험에서 실제 많이 나오는 거 S5가 7이고 S12 마이너스 11이고 S15를 구하세요. 뭐 이런 거 나와. 그지? 5개야. 그지? 그러면 빨리 이렇게 구해야지. 5개가 7이고, 5개 얘네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11이니까, 얘 마이너스 18. 그럼 요 5개. 여기 차이 얼마? 마이너스 얼마야? 25. 그럼 여기 차이도, 마이너스 25. 여기 마이너스 43. 여기다가 마이너스 43을 하니까 마이너스 54. 끝. 이렇게 바로 가야 되는 거야. 누가 바보같이 2분의 저딴 공식 집어넣어서 다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내 말은. 알았어? 이해되겠지? SN이라는 것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이거는 무조건 1번부터 10번까지 사이에서 나오고 10번부터 15번 사이에서도 나올 수 있어, 충분히. 자, 이제 학교에서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함수적 해석이야. 잘 들어? 야, 이게 이렇게 함수잖아. 야, 이거 함수잖아. 2차 함수잖아. 이거 없으면. 2차 함수지. 야, 이거 n을 다 x로 바꾸면 얘 몇 콤마 몇을 지나냐? 0,0을 지난다. 그치?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잘 들어.
내가 합 SN을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제 함수적 해석을 들어갈게. 야, 이거는 진짜 등급을 가르는 문제야.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야.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야, 이거. 이거는 2등급, 3등급 애들은 다 틀려. 알겠지? 왜? 다 저렇게, 다 이렇게 계산할 거거든.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야. 알았어? 잘 들어. 만약에 문제에서 봐봐. 지금 저 문제처럼 SN이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3n 이렇게 나왔어. 얘는 이렇게 니네가 해석하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3이야. 알았니? 이해되겠어? 그럼 이 SN이 최대를 갔는데 그럼 어디서 최대를 갔겠어? 당연히 1에서 최대를 갔겠지. 그지? 야, n은 자연수야. 야, 무조건 자연수라니까? 근데 여기가 1.5잖아. 그러면 얘보다 작은 놈에서 위로 블록하니까 얘가 양수잖아. 나머지 다 음수 아니야? 그 당연히 S1이 최대값이 되겠지. 자,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거 잘 봐. 아까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S8이 0이다 이런 거, 그지? 아, 그럼 끝났어? S8이 0이다 등차수열 이제 나왔어? 자, 등차수열 일반항은 자 2분의 D n 곱하기 n-8 이렇게 가면 돼. 알았니? 끝. S8이 0이라며. 그지? 근데 만약에 공차가 양수야? 그러면 니네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야. 됐어? 그러면 잠깐만. 요 가운데 얼마야? 4네?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S4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갖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S4가 최대냐 최소냐 이런 걸 물어봐. 알았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2분의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저거 증명할 때나 쓰지. 실제로 S8이 0이다 라고 나오면 너희들은 시험에서 이렇게 쓰면 돼. K배에 n 곱하기 n-8 이렇게 쓰면 돼.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써야 돼, 너희들은. 오케이? 그럼 S9가 0이야? 잠깐만. 그럼 S9가 0이야? 그럼 S9가 0일 때 만약에 공차가 음수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여기고 여기가 9네? 잠깐만. 그럼 이 가운데가 얼마야? 4.5지? 야, 4.5라는 자연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4하고 어디가 똑같겠어? 5가 똑같지. 야, S4랑 S5가 똑같아? 그지? 어? 야, S4가 뭐야? 첫 항부터 4항까지 합이지. S5는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지. 야,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슨 뜻이야? 다섯 번째 항이 0이다라는 거. 그지? 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홀수가 0이면 홀수에다가 1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0인 항이라 그랬잖아. 그지? 맞네.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야. 그지? 그걸 함수적으로 해석한 거고 얘는 함수를 찾을 때 어떻게 가야 돼? SN을 K배에 n 곱하기 n-9 이렇게 니네가 놓고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가 실제 시험에서 너희들한테 되게 중요해. 알았냐? 여기다가 공식에다 갖다 때려 넣은 순간 끝나. 알았지? 그래서 등차수열 합은 요렇게 정리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등차수열 합이 어려운 게 아니야. 단지 너희들이 이 등차수열 합이라는 게 조금 익숙하지가 않고 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자, 그러면 문제 또 합에 관한 문제 몇 개만 또 풀어보자. 자, 일단 나머지 것들은 다 연습이니까 일단은 패스할게. 내가 합을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을 합은 저기 있으니까 나중에 할까? 아, 저기 뒤에 있구나. 일단 여기부터 가보자. 자, 봐봐. 자, 또 합이 있으니까 또 문제도 합에 관한 문제를 좀 풀고 해보도록 할게. 자, 페이지 39쪽에 102번 봐봐. 자, 102번은 자, A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래. 그때 S20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자, 20 짝수, 이 등차수의 합 공식 쓰지 말라 그랬지? 됐지? 얘는 10개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 이렇게 가시면 돼. 근데 없네. 그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자, 우리. 자, 그럼 일단 얘에서 얘 빼자. 그러면 3D가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공차 D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됐지? 그럼 일반항 A의 n의 값은 마이너스 2n이고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2 하시면 되겠네. 그지? 되겠니? 자, 가자. 그럼 이 상태에서 구해도 되는데 느낌 딱 파바박 와야 돼. 얘 뭐야? 첫 번째 항 더하기 20번째 항이니까 얘네 둘 더하면 21이 되게 만들면 돼.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10 곱하기 첫 번째 뭐 여기 A2 더하기 A19 이렇게 가도 돼. 그리고 어떻게 가도 돼? 10 곱하기 A10 더하기 A11 이렇게 가도 돼. 알겠어? 어떻게 가도 상관없어. 너희들 마음이야. 근데 A10이 더 예쁘긴 하겠네. 그지? A11이 더 예쁘겠다. A11은 얼마야? 마이너스 22 더하기 2잖아. 마이너스 20이네? 얘 마이너스 20. 10 곱하기 마이너스 20. 얘는 그 앞에 하나 더 있는 거지. 마이너스 18. 됐니? 그 두 개와 마이너스 38 곱하기 2 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80. 이렇게 가면 이게 답이야. 등차수의 합이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자, 103번 같은 경우는 안 할게. 왜? 거기는 일반항이 주어졌으니까 더 쉬워. 자, 그 다음에 봐봐. 이런 거야. 104번.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 그러면 니네 머릿속에 S1이 이렇게 와야 돼. 공차 D가 2야. 자, 끝났어. 자, 합 가자. 자, 니네가 일단 등차수의 합을 이거를 만약에 그냥 공식대로 그대로 집어넣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선생님 방법대로 하자. 자, 뭐야? 2분의 D, N 제곱이지. 맞니? 근데 D가 2였어. 그지? 그럼 2분의 D 하니까 얼마야? 1N 제곱이야. 됐냐? 근데 1을 집어넣어서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3N. 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돼야 되니까. 되겠어? 그러면 얘를 딱 보니까 오, 얘는 선생님이 아까 가르쳐 주셨던 대로 아래로 볼록 0하고 3이네. 맞니? 그럼 여기는 딱 가운데가 1.5니까 1하고 2에서 최소값을 갖겠네. 그지? 근데 거기 SN이 뭐야? 0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 아! 그냥 SN의 최소, 야, 우리 SN 최소값도 구하자. 자, 여기 1 집어넣으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2네, 그지? 근데 SN이 0보다 크다가 되는 N의 최소값은 얼마야? 4부터네, 그지? 되냐? 답은 4야? 끝? 되겠어? 이런 게 바로 SN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함수적 해석을 해드렸던 거는 야, 이거는 니네 1번부터 10번 사이에 있는 문제는 아니야. 1번부터 10번 사이는 이거보다 더 쉬워. 그냥 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 뭐 10까지 구하셔. 이런 게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야. 근데 이런 건 10번부터 11번부터 15번 사이에 있는 것들. 요 정도면 조금 센스 있게 나와. 조금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자, 지금 거기에 보면 107번 한번 봐봐. 107번을 보시면 야, 이제 절대값이 나왔지. 자, 첫 항의 값이 22고 10번째 항의 값이 마이너스 14야. 근데 절대값 A1 절대값 30까지 더하는 거야. 잘 들어. 그럼 음수네. 얘에서 얘 빼. 일단 9D가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36이니까 D값은 일단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4n이고 자, 여기 1 집어넣어서 22가 나와야 되니까 26 가면 되네. 그치? 그럼 적어도 몇 번째 항까지는 양수야? 6번째 항까지는 양수야. 그치? 그 다음부터는 뭐야? 음수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22 더하기 점점점 가서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24니까 2. 요거 6개는 일단 무조건 양수야. 그치? 그러면 이제 자 우리 이거 합부터 구할까? 자, 얘 구하자. 6개니까 3 곱하기 얘하고 얘 더하니까 44 가면 돼. 그지? 내가 합 구하는 거 이렇게 하라 하지 누가 2분의 촌스럽게 하지 말고 연습은 니네가 집에서 연습할 때는 2분의 항의 개수 6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 이렇게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자, 이제 그 다음이야. 두 번째는 자, 절대값이랑 다 플러스지? 자, 여기다가 이제부터 7 집어넣을 거야. 7 집어넣으면 얼마야? 28이지. 마이너스 28 더하기 26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 때리면 플러스 2지. 야, 여기 몇 개야? 여기 24개야. 맞아? 왜냐면 여기 다 합쳐서 30개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마지막 30 집어넣을게. 3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0이지. 맞아? 마이너스 120이니까 요거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94. 됐어? 아, 3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0이잖아. 94잖아.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94. 근데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94. 됐어? 답은 얘 더하기 12 곱하기 얘 더하기 얘. 얼마? 96. 됐냐?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단지 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게 너희들한테 아마 익숙하지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너희들이 찾아 나가야 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또 다음 시간에 앞에서부터 문제를 쭉 풀 거야. 쭉 풀 거야. 84번부터 또 풀면서 그리고 등비 수열도 금요일날 설명할 거야. 일단 이번 주는 일단 등차 등비까지 다 설명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야. 알았냐? 등차 등비 다 설명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삼각함수 또 쭉 다시 문제를 풀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마무리 테스트 한번 보면서 또 문제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자, 그러면 답을 이제 불러드릴게. 자, 답 부르면서 정리합시다. 자, 1번에 이게 해설지는 오늘 다 나눠줄 거야.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오늘 나눠주는 자료에. 자,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1, 4번에 6, 5번에 3번, 그 다음 6번에 2번, 그 다음 7번에 마이너스 95, 8번에 43, 그 다음에 9번에 650, 10번에 1번. 그러니까 이 9번 같은 게 봐봐. 9번 같은 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시험을 내는 문제야. 공식 쓰는 거, 그지? 이거는 공식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래서 공식 쓰게 한 거야. 그 다음 11번에 5번, 12번에 4번, 13번도 4번, 14번에 2번. 그 다음에 15번에 5번, 16번도 5번, 17번은 4번, 18번에 666. 그 다음 19번에 1번. 이제 19번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등급을 가르는 문제. 20번에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면서 선생님이, 풀어줄 건데, 혹시나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얘는 딱 보자마자 사인 법칙을 해야지. 야, 사인 법칙 해야 되는데, 야, 마주보는 각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를 세타라고 놓고, 얘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딱 놓으면 마주보는 각 크기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선생님 좀 빨리 가라 그랬어. 자, 갈게. 자, 우리 선분 BD의 길이는 자, 어떻게 가라 그랬지? 사인 법칙 쓰라 그랬지? 자, 사인 세타 분의 8. 그 다음에 이 BD의 대각 사인 알파 갖다 적으라고 말씀드렸음. 그지? 그 다음에 3번 요 길이 CD의 길이는 자 여기 얘분의 얘인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이 이거 곱하기 5 이거 분의 5죠. 그 다음에 요 DC의 대각 사인 베타 요렇게 가져가시면 돼. 되니? 근데 얘가 n 대 1이니까 우리 그냥 이거 나누면 얘 없어지고 n이라는 값이 그냥 한 방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계산하니까 5분의 8인데 지금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4분의 15잖아. 4분의 15를 곱하니까
얘는 3이고 얘는 2가 되니까 n은 6이 되는 거야. 됐어? 6대1. 사인 법칙 이거는 자유자재로 쓰셔야 돼. 오케이? 그 다음 6번. 야, 이런 것들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야, 첫 항 더하기 10항하고 2항 더하기 9항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거 개수는 몇 개야? 8개. 됐나요? 그럼 8개니까 얘 어떻게 가야 돼? 4 곱하기 얘 더하기 얘나 얘랑 똑같으니까 10 가면 돼. 그지? 답은 40. 자, 그 다음에 12번. 야, 지금 얘는 2대1이라는 비율이 이미 나왔잖아. 에헤라. 2대1. 이렇게 일단 세팅 가시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 2대1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이 길이를 그냥 K라고 놓고 세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겠다고. 오케이?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얘 13의 값이 자, 9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60도 하니까 2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얘를 계산을 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이 돼서 얘가 4란 말이야. 이 길이가 4니까 이 길이는 그냥 2대1이니까 2라고. 됐습니까? 그때 이 길이 구하니까 또 코사인 법칙 쓰면 돼. 자, 선분 AC의 제곱은 자 9 더하기 그냥 얘는 66에 36이잖아. 그치? 야, 근데 이것도 봐봐. 나 같으면 이렇게 계산 안 해. 나는 얘를 3A라고 놓을 거야, 나 같으면. 그럼 얘는 그냥 A만 생각하면 되고 얘는 3 곱하기 1이고 얘는 6이니까 3 곱하기 2로 그냥 계산하면 돼. 그래서 A의 제곱의 값은 1 더하기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가시면 돼. 그럼 얘는 5에서 1을 빼니까 3이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 3루트 3 이렇게 가면 된다고. 됐어? 이해되겠지? 야, 코사인 법칙은 물론 숫자를 좀 크게 갖고 가야 되는 것도 있어. 뭐 코사인 세타의 값이 뭐 15분의 4 뭐 이러면 뭐 여기 뭐 15가 있고 여기에 뭐 9가 있으면 3으로 약분하면 안 되지 그때는. 그지? 왜냐하면 15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 아니고 나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다 씌울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문제 나왔어. 13번. 자, 1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하라 그랬어. 그치? 근데 일단 S1부터 구하자. 자, S1은 A1이지? 1, 1, 1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요거는 찾아야 돼. 그지? 그 다음 이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첫 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4야. 그지? 그리고 n제곱 앞에다가 내가 2 곱하라 그랬어. 그지? 자, 그러면 일반항 우리 AN의 값은 마이너스 6n이고 자, 첫 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4. 됐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1을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지? 플러스 2. 단 n은 2부터야. 이거 SM- 하지 말라 그랬어.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자, 15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가 15니까 얘는 얼마야? 1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0이니까 마이너스 78.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정답은 39.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4번이야. 혹시 지금 14번까지 오면서 혹시 모르는 거, 혹시 질문할 거 있는 거 있냐? 그러면 내가 그거 하나, 두 개 정도는 해줄게. 혹시 질문할 거. 지금 14번까지 왔잖아. 14번까지 오기 전까지 일단 질문할 거. 없어? 자, 그럼 간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 연결하는 거지. 이거 연결. 그럼 얘가 어차피 한 변의 길이가 4루트인 정삼각형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자,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2루트 2의 제곱이지. 4루트이구나. 4루트 2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여기 4의 제곱이니까 4, 4가 약분이 되고 여기는 8루트 3이라는 일단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됐나요? 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 넓이 더하기 요 삼각형 넓이 더하기 요 삼각형이야. 그치?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야.
밑변이 4루트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간다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루트 2 곱하기 높이가 A하고 B하고 C니까 이거 싹 다 더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2니까 잠깐만 야 2루트 2? 야 그럼 8로 약분하면 얘도 2루트 2잖아. 그치? 여기 곱하면 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2루트 6. 일단 요거씩 하나 나왔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딱 느낌 오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당연히 A, B, B, C, CA가 나와야겠네. 당연히. 곱셈 공식이잖아. 그지? 야, 그럼 끝났어.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 DF. 야,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루트 3이래. 에헤라. 야, 여기 90도, 90도, 정삼각형 얘가 60도니까 요 각들이 다 120도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극기인각의 사인 세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야. 자, 루트 3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변 A 곱하기 B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C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이 4.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세팅이 완료.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제곱하니까 24 마이너스 이거 2배 하니까 8. 그래서 정답은 16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요. 알았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근데 이거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과연 어떻게 너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15번도 어렵지는 않았어. 15번도. 자, 봐봐.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아직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자, 쳐다봐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야, 원래는 잘 들어. 이거 이제 나눠준 숙제 보면 요 안에 N개 집어넣는다. 지금은 3개 집어넣었지, 그지?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잖아, 그지? 야, 끝. 얘는 2 더하기 4D야. 됐음? 그러니까 D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면 되네. 뭔 말인지 알겠지? 2, 4, 6, 8인 거야. 뭘 계산을 해, 이거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고 Y는 6분의 1이고 Z는 8분의 1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구한다? 통분하면 24로 통분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6이고 얘는 4고 얘는 3이네. 그래서 24분의 13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되게 단순했던 문제. 물론 나중에 여기가 이제 점점점 여기가 요 안에가 n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잠깐 봐봐. 얘가 첫 번째 항이지? 여기 n개지? 이거 몇 개 항이야? n 플러스 2번째 항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가겠어? 2 더하기 얼마가 되겠어? n 플러스 1d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았니? 나중에는 n개가 들어가면. 알겠어? 그렇게 문제를 풀어. 그때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n하고 d가 뭐 자연수 뭐 이렇게 나오겠지. 또는 정수. 그럼 얘는 자연수고 얘는 정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둘 다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음. 왜? 넘어가면 8이니까. 됐어? 그래서 만약에 n 플러스 1 d가 만약에 8이다. 그럼 너는 1, 8, 2, 4, 4, 2, 8, 1 이런 식으로 다 해봐야 돼. 됐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나가실 겁니다. 나중에 가면. 자, 그 다음에 16번. 이제 16번은 그림을 그려야겠다. 야, 이것도 16번은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보세요. 지금 각 A가 나왔어. 두 변과 극기. 야, 안 그릴게. 두 변과 극기인각이 나왔으니까 선분. 내가 BD의 제곱을 갈게. 자, 7, 7에 49, 8, 8에 64,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얘 56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120이니까 딱 깔끔하게 선분 BD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 169니까 딱 13이 나올 거야. 그지? 이거 계산은 니네가 해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설명해드렸어. 지금 잘 봐. 지금 여기가 BD인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렇게 내접원이 딱 예쁘게 온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 길이가 13이 나왔고 지금 딱 보니까 평행사변형이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8이 될 테고 요 길이가 7이 될 거야. 지금 그때 내접원의 넓이 구하는 거야. 그지? 그럼 내접원은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요 내접원에서 요거 수직 때리고 여기 수직 때리고 여기 수직 때려서 너희들 문제 푸는 거라 그랬지. 그지? 근데 이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모조리 다 나왔는데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 왠 줄 알아? 이거 뭐 내가 그 헤론의 공식 가르쳐 줬지? 그거 말고도 구할 수 있잖아. 밑에 있는 삼각형과 저 위에 있는 삼각형이 뭐야? 또 똑같은 삼각형 아니야? 두 변과 극기인 각이니까 우리 삼각형의 넓이 값이다. 자,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20도 가시면 돼. 자, 그래서 4, 2, 8, 14 루트 3이 우리가 찾는 삼각형의 넓이야. 그러면 14 루트 3이라는 놈은 자, 2분의 1 곱하기 R, R이야.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더하니까 28에 R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R이니까 R의 값은 루트 13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저 내접원의 넓이는 13파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 알았어? 근데 만약에 헤론의 공식이라는 걸 쓴다라고 한다면 헤론의 공식은 내가 뭐라 했어? 얘네 세 변의 길이를 더한다면 2로 나누라 그랬지. 그지? 그게 28이었어. 그래서 P값은 일단 14야. 그럼 넓이 S는 루트에 얼마라 그랬어? 14 곱하기 14에서 13 빼니까 1이고 14에서 8 빼니까 6이고 14에서 7 빼니까 7이 될 거야. 됐어? 그럼 얘는 7 바깥으로 나가니까 7 나가고 여기 2하고 2 바깥으로 나가니까 7 곱하기 2 루트 3 정확하게 삼각형 넓이 나옴. 그지? 되니? 자, 그 다음에 이거 루트 3인데? 왜 13파이야? 3파이? 미안. 여기 루트 3. 여기 루트 3이다. 왜 갑자기 13이 왜 나왔어? 자, 그 다음에 17번. 18번은 아까 했으니까 그냥 건너뛸 겁니다. 자, 30번째 항이 116이고 그 다음에 50번째 항이 56이래. 공차는 음수네. 자, 그때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냐? 아, 이것도 되게 쉬워. 야, 잘 봐. 당연히 음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반항만 찾으면 돼. 자, 얘에서 얘 빼. 그러면 첫 번째 20 D의 값은 얘에서 얘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60.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일반항 A의 N의 값은 마이너스 3N이고, 야, 여기 30을 집어넣어서 116이 나와야 돼. 그지? 여기다 이제 90을 더하면 돼. 더하기 206 되면 되겠네? 그럼 계속 양수가 오다가 어느 순간에 음수가 되겠지? 그 음수가 되기 전까지만 딱 봐면 돼. 그지? 그게 어렵다고. 그럼 얘가 0 되는 거. 자, N은 36, 18, 26이야. 그러면 38에 24까지가 양수가 되겠네. 그지? 되냐? 69번째 항부터는 뭐야? 음수가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68번째까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합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일반항을 통해서 합이라는 게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 18번은 패스할게. 아까 풀었으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19번 봐봐. 이제 이런 것들이 등급을 가르는 문제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도 쉬운 거야. 지금은 이번 주 차는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개념을 오늘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출제한 거야. 금요일 날은 조금 더 타이트해지겠지. 자, tn의 값은 n제곱 마이너스 4인데 여기가 n-2가 되고 n 플러스 2야.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은 아니네. 그러나 내가 얘기했지 이딴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sn인데 tn의 값이 3n 더하기 6 대 n 더하기 2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끝. 그러면 야 얘네가 다 누구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n-2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끝났네. 우리가 찾는 sn은 3n 더하기 6 곱하기 n-2고 tn의 값은 n 플러스 2 곱하기 n-2야. 이거 3배 하면 되는 거 맞지? 근데 왜 이렇게 해놨어 얘? 맞냐? 내가 잘못 적은 거 아니야? 3n 더하기 6 대 n 플러스 2네.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지? 어쨌든 왜냐하면 이제 식을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자, 가봅시다. 그럼 얘는 얼마냐면 여기다가 3배 하면 돼. 3n제곱 마이너스 12.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4. 내가 얘기했지? 딴 거 다 필요 없으니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가 an이야. 자, 일반항 a의 n은 이거 곱하기 2니까 6n이고 자, 이거 가리고 첫 항 3이다. 그럼 1 집어넣어서 3이 돼야 돼. 마이너스 3이고 자, bn 갑시다. bn은 여기 1 생략돼 있으니까 2n이고 얘 가리고 어차피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야. 됐지? 자, 그럴 때 우리 누구 찾는 거냐면 B11분의 A11이야. 자, B11분의 A11을 구하라. 자, 여기다 11 집어넣으면 얼마니? 22에서 1을 빼니까 21이 될 거야. 맞니? 여기 11 집어넣으면 66에서 3을 빼니까 63이 될 거야. 그래서 딱 깔끔하게 떨어지게 63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정답은 그래서 3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사실 요거는 이제 삼각 방정식, 부등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차이점인데 야, 요거 되게 괜찮은 문제야.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 자, 양수 K에 대해서 X가 0부터 K파이까지래. 근데 결국 sin X가 2분의 1이 되도록 만드는 모든 해의 합이 지금 파이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이지? 에이, 야, 이거 이미 딱 봐봐. 그냥 딱 한 사이클이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사인이 이렇게 와서 여기랑 2분의 1하고 이렇게 만날 때 얘하고 얘 합은 요거 곱하기 2니까 파이가 나왔단 말이야. 그지? 그럼 더 이상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잘 들어. 일단 K가 파이지? 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 알지?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맞습니까? 일단 그래서 K값은 6분의 5보다는 커야 돼. 그지? 왜냐면 얘가 6분의 5가 들어가면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 등호가 안 들어가면 근이 요거 6분의 파이 하나야. 그지? 얘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지? 그래야지만 여기가 들어가니까 얘네 둘의 합이 얼마가 돼? 파이가 돼. 근데 어디는 안 돼? 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제. 여기까지 안 되는 거지. 얘는 얼마야? 6분의 13파이네. 그지? 그래서 K값은 6분의 13파이까지는 돼. 왠 줄 알아? 저기 등호 없으니까. 여기 빵꾸 딱 뚫리잖아.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이 문제를 그냥 2파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요게 최대값이니까 우리가 찾는 6 라지 m의 값은 그래서 13 요렇게 가져가시면 돼. 알았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는 어려운 건 없었지만 지금 수열을 복습하는 거 첫 번째랑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함수 단원도 조금 복습해야 되는 게 몇 개 있고 내가 도형도 일부러 많이 넣어놨다, 그지? 근데 이제 너희들 이제 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시험 볼 때는 이제 등비수열도 들어가고 등차수열도 들어가니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니까 문제가 조금 더 헤비해지는 게 많을 거야. 대신 수열은 쉽게 연습하는 문제를 좀 더 많이 넣어놓을 거야. 그래서 숙제는 요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제출하시면 돼. 알았지? 왜냐면 이번 주 등비수열까지 하는 걸 딱 보고 너희들이 제출하시는 거야.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